40페이지의 사동문과 피동문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었죠. 그죠? 예, 어떤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더라? 첫 번째는 사동접사를 이용하는 방법. 그럼 사동접사는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 이, 히, 리, 기, 우, 구, 추까지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리, 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우, 구, 추가 더 있다라고 여러분들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사동접사를 이용하지 않고 만드는 방법이야.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어? 바로 어간 뒤에다가 어미인 개하다를 갖다 엮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물론 그거 말고도 더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외워두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자, 그 밖에 이제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피동접사인 이, 히, 리, 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 방금 전에 우리 사동접사에서 뭐 있다 그랬지?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있다 그랬고 방금 피동접사에서 이, 히, 리, 기가 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올 건 뻔하다라는 거죠. 뭐야? 이, 히, 리, 기라는 것이 사동접사냐? 피동접사냐? 그죠? 예. 그걸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야. 왜? 그걸 구분해야지만 얘가 사동문인지 피동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되다, 어지다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당하다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 됐나? 예.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 바로 사동문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지난 수업 시간에 숙제 내드렸었죠? 40페이지 문제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 힘으로 다 풀어오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풀어와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 사동문, 피동문 관련된 문제는 오로지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 됐니? 그래.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어났네요. 기차가 그죠? 예, 섰다. 됐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기관사가 그래 기차를 세웠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죠? 오케이. 다시 갈게요. 기관사가 기차를 세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사동문인지 피동문인지 잘 모르겠어. 그죠? 예. 그러면 다시요. 얘가 만약에 사동문이다라고 한다면은 저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뭐라고 하니? 주동문 이렇게도 관계없을 거고요. 얘가 만약에 피동문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문장은 우리가 능동문이다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주동문과 능동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됐니? 그건 어차피 안 외워도 관계없어. 선택지에서 그냥 주동문이 어쩌고 그다음에 능동문이 어쩌고 하게 되면 그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주동문이다 능동문이다 그걸 이때까지 물은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다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사동문이냐 피동문이냐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사동문인지 피동문인지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이렇다는 거죠. 서술어 형태를 유심히 바라봐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다시 갑니다. 사동문과 피동문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 뭘 봐야 된다고요? 서술을 봐야 된다라는 것. 자, 여기 서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니? 세웠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다시 갑시다. 용어는 항상 뭐 한다 그랬지? 활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은 그 용어에 뭘 찾아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본형이라는 것을 찾아 들어가 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세웠다의 기본형은 뭐가 되는데? 세우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피자는 새우 피자 제일 맛있어. 미안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섰다의 기본형을 들어가 보니까 뭐가 된다고요? 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이래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우다와 원형인 서다를 뭐 한다고요?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우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니? 서에다가 플러스 이에다가 플러스 우에다가 플러스 다. 됐니? 예. 그렇게 만들어졌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원형이라고 하는 이 서다를 빼고 나면 결국 남는 게 뭐라고요? 이와 우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 됐니?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피동접사에는 우가 있어 없어요? 없죠. 바로 우구추는 어디에만 속한다고요? 사동접사에만 속한다. 그러면은 얘는 볼 것도 없이 뭐가 된다고? 사동접사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는 뭐가 되는데 하게 되면은 이는 사동접사에도 있고 피동접사에도 있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이가 만약에 피동접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단어는 정말 이상한 단어가 돼버리겠죠. 왜요? 서에다가 피동접사의 사동접사의 뒤에 다가 들어가 버렸으면 얘는 사동사야 피동사야 알 수가 없는 형태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결국은 우가 사동접사이니까 앞에 있는 것은 절대로 뭐가 될 수는 없어? 피동접사는 될 수가 없죠. 오로지 뭐밖에 안 된다고? 사동접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사동접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결국은 뭘 수밖에 없는 거야? 사동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사동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또 나오게 되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동접사 몇 개 사용이 가능하다고? 2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오케이. 그게 사동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동접사를 몇 개 사용이 가능하다고? 2개 사용이 어떻게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 이게 바로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자, 영희가, 그죠? 색동옷을 입었다. 이렇게 볼게 됐니? 예. 주동인지 능동인지 잘 모르겠어. 그죠? 예. 그랬더니, 엄마가 영희에게, 그죠? 예. 색동옷을 입혔다. 아, 이거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그죠? 예. 아이고야, 시건 해보니까 그렇네. 예. 자, 순서대로 갑시다. 예. 철수가, 그죠? 예. 책을 읽었다. 됐니? 예. 자, 선생님께서, 그죠? 예. 철수에게 책을 읽혔다. 이렇게 되겠네. 다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사동인지 피동인지는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서술어부터 됐습니까? 예. 그 서술어 보니까 읽혔다. 자, 읽혔다의 기본형 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읽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 읽었다에 또 기본형 갑니다. 뭐가 된다고요? 읽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읽히다의 원형은 뭐가 된다고요? 읽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읽히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하니까, 자, 어간 1에다가, 그 다음에 히에다가 플러스 다. 됐니? 여기에서 이제 원형에 해당되는 읽다를 빼고 나니까 뭐가 남는다? 했더니 히가 남더라. 맞습니까? 예. 어이구야. 히가 남았다 해가지고 얘를 바로 사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게 되면은 피동접사에도 뭐가 존재하니까? 히가 존재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히라는 것이 사동접사인지 피동접사인지를 우리가 뭐 해봐야 된다고요?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사동문인지 피동문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사동문 만드는 방법 2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죠? 예.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였지? 어간에다가 개하다라는 어미를 갖다 연결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읽히다의 어간은 1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갖다 보자? 그래, 개하다를 갖다가 집어넣어 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이 말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걔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사동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 히는 결국 뭘 수밖에 없는 거야? 사동 접사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준 이유는 바로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었냐라는 것을 내가 얘한테 묻기 위해서다라는 거야. 됐니? 예. 이걸 찾아내게 되면은 나중에 사동문과 피동문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근데 또 가보자. 만약에 개하다를 갖다 집어넣는데 말이 안 돼. 그렇다면 얘는 절대로 사동문이 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히는 결국 뭘 수밖에 없는 거야? 피동접사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얘는 사동문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또 피동문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니? 개하다를 넣어가지고 이 문장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 갔더니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다. 자, 시제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니까 과거로 다시 맞춰줘야 되겠죠? 다시 갑니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였다. 말 된다, 말 안 된다? 말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러면은 말이 되니까 결국은 이때 he는 뭘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사동접사일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결국은 이 문장은 뭐가 된다고? 사동문일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나? 예. 자, 교재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 놔 봅시다. 됐니? 예. 토끼가 됐습니까? 예. 포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잡혔다. 됐습니까? 예. 물론 뭐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보자마자 피동문이다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준다 그러면 꼬아내더라도 쉽게 이름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야.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토끼가 포수에게 잡혔다. 자, 모른다 생각하고 갑시다. 됐니? 오케이. 그러면은 서술어에서 뭘 찾아낸다고요? 기본형을 찾아내줘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한다고? 잡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원형은 뭐가 된다고요? 잡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he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다시 he는 사동접사에도 존재하고 피동접사에 존재하니까 얘가 사동접사인지 피동접사인지를 구분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잡이라는 어간 뒤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는다고? 게하다를 갖다가 집어넣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럼 갑시다. 토끼가 포수에게 잡게 하였다. 토끼가 포수에게 잡게 하였다. 포수야, 나 잡아봐라. 나 토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게하다를 넣었더니만 안 돼. 그러면 결국은 이때 he는 뭘 수밖에 없는 거야? 비동접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피동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 이해되겠니? 예. 자,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는 이따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가보자. 됐니? 예. 영희가 됐니? 예. 색동옷을 입었다. 됐습니까? 예. 자, 다시요. 엄마가 영희에게, 그죠? 예. 색동옷을 입혔다. 이렇게 해볼게. 됐습니까? 예. 그래 봤더니 다시요. 입혔다의 기본형 들어갑니다. 입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맞니? 예. 앞에 원형 갑니다. 뭐가 된다고요? 입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입다와 입히다를 차이점을 살펴봤더니만은 결국은 입에다가 플러스 히에다가 플러스 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입다를 빼고 나니까 뭐가 남는다? 히가 남더라.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히가 사동접사냐 피동접사냐 또 구분해 봐야 되겠지? 그자 어떻게 한다고? 그래. 입에다가 뒤에 다시 게하다를 갖다 집어 넣어보자. 그랬더니 엄마가 영희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였다.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렇다면 이때 히는 이제 뭐가 된다고요? 사동접사가 될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문장은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사동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 이해되겠니? 예. 자, 또 하나만 더 봅시다. 됐니? 예. 상규가 그죠? 예. 반장으로 뽑혔다. 됐습니까? 예. 한번 해보자. 됐니? 예. 역시 마찬가지로 뽑혔다. 기본형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뽑히다. 이렇게 되겠네. 됐나? 예. 원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히가 들어가 있더라. 그럼 뽑에다가 다시 뭘 갖다 집어넣어보자? 게하다를 갖다 집어넣어보자. 됐니? 예. 그랬더니 상규가 반장으로 뽑게 하였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안 되니까 결국은 이때 히는 뭘 수밖에 없는 거야? 피동 접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문장은 뭘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피동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보자. 얼음이, 그죠? 얼음이 녹았다. 됐니? 예. 자, 그랬더니, 햇살이 얼음을 녹게 했다. 이렇게
이렇게 보자. 됐니? 오케이. 자, 높게 했다라는 거 기본형 들어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높게 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녹았다의 원형, 기본형, 녹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뒤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게하다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바로 확인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얘는 사동접사를 이용했어, 안 했어? 안 하고 만들어진 사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 이해되겠니?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봅시다. 예. 그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였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보자. 자, 다시 갑니다. 뒤에 나와 있는 당하였다라는 거 기본형 들어가니까 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런데 우리가 사동문 만드는 데서는 당하다라는 표현은 없었잖아요. 그죠? 오케이. 다시 이리기 우구추라는 사동접사를 이용하는 것과 개하다밖에 없었더라. 그죠? 그렇다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피동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당하다라는 표현을 만들어진 피동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없습니다만 하나만 더 적어놔 볼게요. 예. 그는 그녀에게 멱살을 잡혔다. 이렇게 해볼게.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사동문지, 피동문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자, 잡혔다라고 했으니까 기본형 어떻게 된다고요? 잡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원형은 된다고요? 잡다. 이래 될 거고요. 결국 뭐가 들어가 있어요? 히가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그럼 역시만 사동인지 피동인지 확인해 봐야 될까? 아이가 잡에다가 개하다. 됐습니까? 집어넣어 보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그는 그녀에게 멱살을 잡게 하였다. 내 멱살 잡아봐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안 되니까 이때 히는 뭐가 된다고요? 피동접사. 이렇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문장은 피동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 됐나?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했잖아요. 봐봐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이렇게 됩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동문 어떻게 한다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 피동문 어떻게 한다고요? 미음, 비읍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거기서 사동접사를 이용한 것은요. 기역, 니은, 디귿 될 거고요. 그죠? 사동접사를 이용하지 않고 만든 사동문은 얘가 될 거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피동접사를 이용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문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피동접사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얘가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다시 그러면은 사동접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사동문 가운데에서 사동접사를 2개 이상 사용한 어디 있다고? 여기 있네. 맞습니까? 예. 이제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동문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됐니? 그걸 제가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 4개가 결국 뭐가 된다고요? 사동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러면은 주동문을 가지고 사동문을 바꿨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해보니까 첫 번째, 자 보세요. 기관사가, 선생님께서, 엄마가, 그 다음에 햇살이라는 것. 됐니? 예. 얘는 기본적으로 주동문에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죠. 됐니? 그러면 결국 이래 되겠네.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꿨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렇죠. 새로운 주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됐니? 예. 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었을 때, 됐니? 뭘 가져온다고요? 새로운 주어를 가지고 온다. 됐습니까? 예. 그게 두 번째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보세요. 자, 주동문의 주어인 기차가를 사동문으로 바꿔서 보니까, 어이구야, 사동문에서는 뭘로 나타났다고요? 기차를이라고 해가지고 목적어로 나타났다. 맞습니까? 예. 자, 철수가라는 주어를 다시 사동문으로 바꿔보니까 철수에게라고 하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부사어가 되더라. 맞습니까? 예. 다시 영희가라는 주어를 가지고 사동문으로 바꿔보니까 뭘로 바뀌게 된다고요? 영희에게라고 해가지고 역시 부사어로 나타나더라. 그죠? 예. 그 다음에 얼음이라는 주어는 다시 사동문 바꿔보니까 얼음을이라고 해가지고 목적어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이래 되겠네요. 자, 보세요. 세 번째. 주동문의 주어는 됐습니까? 예. 사동문에서 결국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목적어만 된다 하게 되면 맞아, 틀려? 틀렸죠? 부사어만 된다 하면 역시 틀렸죠? 그럼 뭐라 해줘야 되겠니? 목적어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된다고요? 부사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나? 오케이. 그래. 그러한 특징을 또 가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보세요. 자, 목적어는 어떻게 되는데? 그래.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을 살펴보니까 그대로 다시 뭐가 됐다고요? 목적어가 되어버렸더라. 맞습니까? 또 다시 갑니다. 목적어는 사동문에서도 어떻게 됐다고요? 목적어가 되었습니다. 됐니? 예. 그러면 결국은 네 번째 특징 다시 갑니다.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에서도 뭐가 된다고요?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예.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낼 테니까 OX 퀴즈를 한번 가보자. 됐니? 예. 잘 들어보세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주동문의 주어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된다. OX.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자,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주동문의 주어 찾아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철수가 영희가 되겠죠. 됐니? 그래서 사동문 갔더니만 결국 뭐가 된다고요? 철수에게 영희에게 해가지고 부사가 됐죠. 됐니? 예. 맞죠? 오케이. 오라는 거 할 수 있겠나? 자, 여기서 다시 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자,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먼저 목적어가 되고 싶어 한다. OX.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먼저 목적어가 되고 싶어 한다. X입니까? O입니까? 자, 이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래 봅시다. 주동문의 주어는 맞죠? 예,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사동문에서 목적어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 됐니? 예,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 주동문의 주어는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부사어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다시 갑시다. 주동문의 주어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면 걔는 결국 뭘로 간다고요? 목적어로 가는 거죠. 부사어로 절대로 가는 게 아니죠. 이제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주동문의 주어는 먼저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목적어가 되고 싶어 해. 그런데 자기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목적어를 사동문의 목적어로 양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어는 이제 뭘로 바뀌게 된다고? 부사어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이제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예.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자, 보세요. 그러면은 사동문은 반드시 목적어를 가진다. 사동문은 반드시 목적어를 가진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왜요? 주동문의 주어는 1차적으로 뭐가 되고 싶어 한다고? 목적어가 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목적어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주동문의 주어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는 자기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었을 때야. 왜? 그 목적어는 그대로 또 목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사동문은 결국 뭘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목적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 바로 그 결론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섯 번째 이렇게 하는 거야. 사동문은 됐니? 예. 반드시 뭘 가진다고요? 목적어를 가진다.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그래.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사동문은 반드시 뭐 한다고? 목적어를 가진다. 됐니?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게 되면 뭐 인터넷 강사가 그죠? 예, 앞뒤를 다 빼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야. 사동문과 부동문을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어의 유무로서 판단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무슨 일인지 알겠니? 무슨 일인지 알겠어? 예.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사동문은 반드시 뭘 가진다고요? 목적어를 가지는 건 맞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피동문도 뭘 가질 수 있어?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냐? 예, 요거 잠깐 볼게요. 그는 그녀에게 멱살을 잡혔다. 얘 피동문이란 거 봤잖아. 근데 앞에 뭐 있어요? 목적어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아니면 그 강사가 오해해서 이런테 말을 한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이걸 조금 풀이하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요. 어떤 문장 A가 있고 어떤 문장 B가 있는데, 됐니? 얘는 1차적으로 목적어를 가지고 있고 얘는 목적어가 없다라고 합시다. 됐니? 그러면은 문장 B는 절대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사동문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게 되면 사동문은 반드시 뭘 가져야 되니까? 목적어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사동문은 아니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러면 다시 문장 A는 목적어가 있다고 해서 얘는 반드시 사동문이가? 그렇지도 않죠. 됐습니까? 예. 왜냐하면 피동문도 뭘 가질 수 있으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사동문인지 피동문인지 다시 구분을 해줘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다시 갑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구분한다고 이제? 그렇죠. 개하다를 갖다 집어넣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러니까 내가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목적어 유무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동문과 피동문을 구분한다고 하면은 그건 틀리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런데 쉽게 선생님들이 야, 이런 경우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그냥 목적어 유무로서 판단하라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사동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어를 가지게 됩니다. 됐니? 그러나 피동문도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됐니? 대신에 목적어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걔는 사동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됐니? 예. 그럼 다시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사동문이냐 피동문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뭘 갖다 집어넣는다고? 개하다를 갖다 집어넣어서 구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뭐 해보자고요? 개하다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구분해주면 제일 정석대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야. 이제 이해되겠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한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자꾸 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럼 다시 갑시다. 사동문은 반드시 목적어를 가진다라는 이 특징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어떻게 나왔다고요? 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나 부사가 되고요.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로 가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주동문의 주어는 뭐가 된다고요? 부사가 된다. 그런데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주동문의 주어는 뭐가 된다고요? 목적어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동문은 반드시 뭘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목적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또 바꿔내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나와 있는 요 두 개의 것을 보기 박스나 네모 박스에 제시하고 이 사동문, 피동문을 다시 뭘로 바꾼다고? 그렇죠. 주동문, 능동문으로 바꾸는 문제를 또 출제를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그래서 주동문, 능동문을 가지고 사동문, 피동문으로 바꾸는 것도 묻고 들어가지만 그 역으로 사동문, 피동문을 다시 주동문, 능동문으로 바꾸는 문제를 묻고 들어가더라. 됐니? 예. 그리고 뭐 한다고요? 요걸 보기 박스나 네모 박스에 제시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 사동문의 주어는 새로이 나타난 것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생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주어로 갈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뒤에 부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줘야 되겠지? 부사가 있다 그러면 부사어는 뭐가 된다고요? 주어가 되는 거고 그럼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뒤에 있는 서술어에서 이, 리기, 우구추라는 사동접사를 빼주거나 개하다를 빼주고 원형을 가지고 서술을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어떻게 된다고? 주동문을 만들 수가 있다. 그죠?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실제로 문제 나오게 되면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가장 손쉬운 팁 하나를 드릴 테니까 잘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예. 어떤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앞에 내가 있죠.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꿨을 때 결국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그랬어? 서술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됐니? 예. 그래서 사동문을 가지고 주동문을 바꾸는 첫 번째 팁 됐습니까? 요거 하나만 익혀두세요. 예. 보세요. 사동문에 됐나? 예. 서술어의 뭘 찾는다? 원형을 찾아서 됐습니까? 예, 찾아서 다시 주동문에 그죠? 예, 뭘로 넣는다고요? 서술어
서술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든다라는 것. 됐니? 예. 다시 갑니다. 사동문의 서술어의 원형을 찾아서 됐습니까? 예. 주동문의 서술어를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됐니?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요거 잠깐만 해볼게요. 자, 세웠다, 기본형 세우다죠. 원형 어떻게 되지? 원형 어떻게 되지? 서다. 요래 되죠. 자, 요걸 이제 서술어를 만들었으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됐니? 다만 이제 시제상으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예. 세웠다니까 과거니까 얘 뭐 해주면 된다고요? 섰다.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 됐니? 그럼 갑시다. 뭐가 섰는데요? 그렇죠. 기차가. 끝났죠? 그죠? 오케이. 한번 내봅시다. 자, 읽혔다. 기본형 갑니다. 뭐가 된다고요? 읽히다. 원형 갑니다. 읽다. 시제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읽었다.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읽었다. 누가요? 선생님이 철수가? 그렇지. 철수가. 뭐 읽었는데요? 책을. 끝나버렸죠. 됐니? 예.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됐니? 예. 자, 입혔다. 기본형 입히다. 원형 어떻게 한다고? 입다. 됐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시제 맞게 입었다. 해주면 끝나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누가 입었어요? 그렇죠. 영희가. 뭘 입었는데? 색동옷을. 끝났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럼 요거 하나 더 해봅시다. 됐나요? 토끼가 포수에게 잡혔다. 됐습니까? 예. 자, 어떻게 된다고? 잡았다. 됐습니까? 예. 누가요? 토끼가 잡았어? 포수가 잡았어? 포수가. 그죠? 뭘 잡았어? 토끼를. 끝났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보기 박스에 이 내용이 나오고 네오 박스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걸 쫓아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헷갈리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손쉬운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동문이든 피동문이든 그것의 서술어의 원형을 찾아서 다시 서술어를 만들어 줘 버리면은 다시 그 서술어의 주체는 뭐가 되겠어? 주어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 끝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지막 문제 하나 갑시다. 됐나요? 예. 요 세 개의 문장 혹은 네 개의 문장 속에서 두 가지 의미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걸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그럼 다시요.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중의적 문장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 다시 말한다면 주동문을 가지고 사동문을 바꿨을 때 사동문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 다시 한번 중의적 문장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냐라는 거야. 예,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 예. 그럼 다시 갑시다. 첫 번째, 이 문장이, 자, 중의적 문장이다. 혹시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사가 기차를 세웠다라는 것이 중의적 문장이다. 손을 들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면 아니라서 그런 거야? 자, 만약에 아니라서 손을 안 들었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됐니? 예, 됐니? 그런데 혹여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 들어봐봐요. 자, 기관사가 기차를 세웠다라고 하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죠. 바로 이제 그 운전석에 있는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기차를 세웠다. 맞습니까? 예. 이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됐나? 예. 근데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운전석에서 기관사가 내려가지고 철로에 가가지고 달려오는 기차를 손으로 막았다. 됐습니까? 예. 그럼 기차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니? 예. 선생님 그거 말고 이건 어떨까요? 기차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철로 위에다가 수직으로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도 미친 거죠. 됐습니까? 예. 600만 불 사나이라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됐니? 아니면 선생님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기관사가 기차에 내려가지고 달려오는 기차 보고 야 기차 서! 됐습니까? 예. 그러면 서잖아요. 이질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기차 어딨어? 하니까 이 친구가 토마스요. 이질하더라고요. 됐습니까? 예. 뒤진다. 알겠습니까? 예.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기차는 없다.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이 중의성의 문장이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두 번째,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혔다. 중의적 문장이 된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까? 좋습니다. 왜 중의적 문장이 되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되죠? 선생님이 읽어줘 버리면 그 읽는 주체는 누가 돼버리죠?
자네 어떻게 중의적 문장이 되지? 동일한 생각이었죠. 어떻게 된 거지? 역시 동일한 생각이었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다음. 철수가 책을 일통시킨. 철수가 읽게 하고. 그렇지. 선생님이 철수에게 읽으라고. 야, 그렇지. 읽으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읽는 주체는 누가 되지? 철수.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선생님이 철수에게 철수가 다시 다른 애들을 시켜가지고 책을, 이거 미친 짓이잖아.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 소개팅 시켜줄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얘기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지? 소개팅을 시켜준다라는 말은 되지가 않죠. 소개팅을 시켜줄게 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친구에게 소개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소개팅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소개팅을 해줄게. 그죠? 예. 소개팅 하게 해줄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시키다는 표로 그랬 쓰면 안 돼요. 지금 이 문장은 하나밖에 안 나. 선생님이 철수에게 뭐라고? 야, 철수 네 책 읽어봐.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만 딱 해석된단 말이야. 이제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부분입니다. 됐니? 이 친구 말대로 철수가 책을 읽는데 아, 철수 네 책이 못 읽으니까 내가 대신 읽어줄게. 해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철수가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읽어버린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사동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 예. 자, 그런데 요 세 번째 문장은 달라지죠. 됐니? 예. 자, 중의적 문장 맞아, 안 맞아요? 이제 얘는 맞죠. 그죠? 예. 어떻게 된다고요? 엄마가 영희에게, 영희야! 빨리 색동 입어! 됐습니까? 예. 네, 엄마. 이러면서 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입는다. 됐니? 엄마가 영희에게 색동을 입힌 건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야, 영희야, 시간 없다. 빨리 와. 됐습니까? 예. 만세. 그죠? 옷 벗기고 엄마가 직접 어떻게 한다고? 입혀준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하자면, 잘 봐봐요. 됐습니까? 요 문장은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라는 거야. 자, 그 색동 옷을, 됐습니까? 예. 누가? 영희 스스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있다라는 것으로. 됐니? 엄마가 시켜가지고 영희 스스로가 있는 거야. 됐니? 또 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직접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색동옷을 어떻게 한다? 입히더라 라는 거. 됐습니까? 예. 요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니?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엄마가 직접 익혀주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직접 사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되겠니? 그런데 엄마가 야, 영희야 빨리 입어. 그래서 영희 지가 어떤다고요? 색동옷을 꺼내 입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된다고요? 간접 사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그럼 다시 갑시다. 중의적 문장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언어 소통에 있어서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 중의성을 해소시켜주면은 어떻게 주면 되겠니? 부사를 쓴다고? 그게 아니라 사동문에서 앞에서 있잖아. 뭘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개하다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됐니? 예. 그래서 엄마가 영희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였다라고 해주면은 중의성은 사라져버리겠죠. 그러면서 사동은 되겠잖아요. 됐니? 예. 근데 문제는 엄마가 영희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는 직접이 되는 거야? 간접이 되는 거야? 결국은 간접이 돼버리겠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때 개하다는 결국은 뭘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간접 사동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어? 다시 갑니다. 중의적 문장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직접과 간접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의성을 해소시켜주게 되면은 결국 뭐만 남는다고요? 간접 사동만 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엄마가 영희를 재우다. 어때요? 재우다, 자이우다 이렇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이우의 사동 접사 두 개 들어간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예. 역시 마찬가지 중의성 나타나죠. 영희야 빨리 디비자 됐습니까? 네 엄마 됐습니까? 눈물 찔찔 됐나? 예, 요거 첫 번째. 그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희야 일로 와. 됐습니까? 예, 안아가지고 짜장 우리 영희. 자, 어떻게 한다고요? 역시 직접 재울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자게 하다라고 해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영희 스스로 자게 만든다라는 거죠. 역시 간접사동이 돼버리겠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첫 번째 재우다. 됐습니까? 예, 두 번째 자 안기다. 됐습니까? 엄마가 영희를 삼촌에게 안겼다. 됐습니까? 예, 원래는 안다. 뒤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사동접사 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니? 예. 자, 어떻게 한다고요? 삼촌 등. 됐습니까? 예. 자, 영희야, 점프. 삼촌 등이 안 피는 거야. 됐니? 예. 어떻게 한다고요? 역시 엄마가 영희로 하여금 어떻게? 삼촌 등에 앉게 했다. 맞죠? 예. 또 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삼촌 일로 와요. 등 좀 대봐요. 됐습니까? 예. 영희야 일로 온나? 그죠? 번쩍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적으로 안기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기다. 됐습니까? 예. 엄마가 영희에게 양말을 신기다. 됐니? 예. 영희야 빨리 양말 신어. 됐습니까? 엄마. 됐나? 예. 자, 두 번째, 영희야 일로 와. 양말 신자. 발. 됐습니까? 아이고 냄새 나는 거. 발 좀 씻지. 됐습니까? 그래서 직접 어떻게 한다고요? 입혀줄 수 있더라. 맞습니까? 신겨줄 수 있더라. 그래.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가 된다고요? 직접과 간접 사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더라. 라는 겁니다. 됐니? 다시 갑니다.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나타났을 때 중의성을 해소시켜주게 되면 결국 뭐가 남게 된다고? 그렇죠. 간접 사동으로서 바꿔줄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니? 이해되겠나? 예. 그게 바로 선택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디귿의 문장은 직접과 간접 사동으로 나타나는데, 그죠? 예. 중의성을 해소하게 되면은 간접 사동만 나타나게 된다. 됐습니까? 그렇게 이한테 묶고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예.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겠어?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왔던 것이 일종의 사동, 피동에 관한 모든 문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어? 여기를 벗어나는 문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됐어?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사동과 피동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페이지 44페이지 갑시다. 됐나요? 예. 자, 챕터 6번째 됐나요? 챕터 6번째. 예. 자, 뭐냐라고 합니까? 그래, 챕터 6번째. 문장의, 그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 아이고야, 선생님, 문장도 종류가 있나요? 예, 문장도 종류 있어요. 됐니? 예. 그 전에 다시 한번 갑시다. 문장을 구성하는 최소 요소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주어, 서술어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갑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문장의 종류는 크게 어떻게 나눠지는데 하게 되면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 혼 문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겸 문장이라는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홑이라는 건 뭔데? 홑이라는 거는 혹겹. 이러면 한 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됐어? 그럼 뭐가 한 개라는 거야? 그래.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한 개만 나타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혼문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러면 어떨까요? 산은 높다. 어때요? 주어 서술어 하나 나타났으니까 혼문장이 되겠죠. 그죠? 물은 푸르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하나 나타났으니까 혼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가 오다. 역시 주어 서술어 하나니까 혼문장. 그 다음에 길이 길다. 역시 주어 서술어 하나 나타나 있으니까 혼문장. 이래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 혼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혼문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겹문장이란 건 뭐냐? 이제 겹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개다라는 거야. 포개려고 그러면 적어도 몇 개 이상이 돼야 되겠어? 2개 이상. 됐습니까? 예. 2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그러면은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됐니? 예, 2개 이상이다. 보통 우리가 1, 2학년 문제 정도 되면은요, 그냥 2개 정도는 내줍니다. 그런데 3학년 문제라 그러면은 3개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개 이상이라고 익혀두는 거야. 됐니? 그러면 다시 이제 견문장은 또 어떻게 나눠지는데? 라고 한다면 또 2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는 안긴 문장이라는 것으로 나눠질 수 있더라. 됐니? 예. 벌써 아는 안긴 문장 나오니까는 속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됐습니까? 예. 근데 답답해 할 거 하나 없어. 됐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문법 이론을 잘 못 배워가지고 그런 거야. 이제부터 잘 들어봐봐요. 그러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버려. 됐니? 예. 자, 그럼 다시 이어진 문장이란 건 뭔데? 라고 한다 그러면 자, 주어와 서술어 거기에다가 다시 주어와 서술어 됐습니까?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열착한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돼 있더라. 그죠? 그래. 요런 것을 우리가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이 이어진 문장도 다시 우리가 2개로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자, 요거 2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어보도록 해볼게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래 되겠네. 산은 높고 물은 푸르다. 이렇게 해볼게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산은 주어, 그 다음에 높다, 서술어, 물은 주어, 그 다음에 푸르다. 어떻게 한다고요? 서술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시 앞에 나와 있는 요 문장을 내가 A라고 이야기하고 요 문장을 B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가만히 살펴보니까 A 문장하고 B 문장은 서로 관련성은 있어 없어요? 관련성이 없죠. 왜냐하면 산이 높아야지만 물이 푸른 것도 아니고 물이 푸른 것이 산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A 문장이나 B 문장은 서로 된다고 관련성이 없어요. 됐습니까? 예.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이어진 문장을 우리는 대등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요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됐니? 예. 나중에 고3 문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는 안긴 문장 속에다가 또 이어진 문장 갖다 집어넣어놓고 또 묶고 들어간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자, 다시 갑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관련성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지더라. 서로 대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자, 그런데 요거를 내가 잠시 어떻게 한다고요? 또 이어볼게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되겠네요. 비가 와서 길이 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 보니까 비가가 주어가 되고 오다 서술어가 되고 길이 주어가 되고 질다가 서술어가 돼. 다시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가지고 내가 A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B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앞문장 뒷문장이니까 이어진 문장은 맞죠? 됐니?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상호 관련성을 가져 안 가져? 얘는 가지죠. 됐습니까? 왜요? 길이 질다라는 것은 앞에 뭐 했기 때문인 거야? 비가 왔기 때문에. 다시 비가 오니까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 질어진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앞에 문장과 뒤 문장은 서로 대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네.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관련성을 가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길이 진 것은 비가 왔기 때문이니까 앞에 있는 비가 온다는 문장에다가 종속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종속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어진 문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습니까? 예, 됐어요? 예. 자,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잡아봐요.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 연결 어미를 이용해서 만든다. 맞니? 맞아요. 그럼 다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 연결 어미를 사용해서 만든다. 자, 그 전에 요거 보자 그러면은요. 사는 높에서 높까지가 뭐가 된다고요? 어간이 되죠. 그죠? 어간을 제한 나머지를 뭐라고 했지? 어미라 그랬었죠. 그럼 이때 고는 우리가 어미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맞죠?
그러면서 다시 봐봐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뭐 해줬어요? 이어주고 연결해줬죠? 그럼 이때 고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되겠니? 연결어미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문장과 뒷문장을 어떻게 연결시켜줬어? 대등적으로 연결시켜줬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대등적 연결어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기억을 가지고 단순하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대등적 연결 어미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문장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결국 뭐가 되겠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니? 예.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간 오까지가 되겠죠? 그럼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 아서가 뭐가 된다고요? 어미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종결어미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앞문장과 뒷문장을 뭐 해줬어? 이어줬죠? 연결어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해줬느냐? 하니까는 종속적으로 연결시켜줬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종속적 연결어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문법적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명칭을 갖다 붙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그럼 다시 갑시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도 이야기하겠지만, 그죠? 예.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종속적 연결 어미를 사용한 문장이다. 됐니? 예.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맞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이제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예. 자, 원래는 고등학교 2학년은 이게 단독 문제로 나와요. 그런데 고3 문제에서는 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아는 안긴 문장 속에 들어가 버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앞에 얘기했잖아요. 2개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몇 학년? 고등학교 3학년 문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 2학년 문제에서는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2개 문장 가지고만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3학년 가게 되면은 2개 이상인 다시 한다면 3개까지를 묶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예. 자, 그럼 내가 이제 좀 지우고요. 오늘 수업의 또 하이라이트 됐습니까? 예. 바로 이 아는 안긴 문장이더라. 됐니? 예. 자, 그럼 이제 이 아는 안긴 문장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데? 라고 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전체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서술어가 있고, 다시 그 안에 주어, 서술어의 문장이 들어가 있더라. 됐니? 예. 자, 제 설명 들으세요. 어차피 책에 다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서 최외곽에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A라고 이야기하고. 됐니? 이 안에 있는 주어, 서술어 문장을 내가 B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됐니? 예. 자, 이래보자. A를 가지고 중심으로 본다면, A는 B를 뭐 했어요?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러면은 A는 B를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니? 예. A는 B라는 문장을 뭐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 거잖아요. A가 B에게 안긴 게 아니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제 이야기 들으세요. 예, 저는 잡담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요. A는 B를 뭐 하고 있다고요? 안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 A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아는 문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그럼 이제 B를 중심으로 보자. 그럼 B는 A에게 뭐 했다고? 안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B가 A를 안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B는 A에게 안긴 것이야. 그러면 이제 B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안긴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아는 문장의 주어는 뭔데요? 기역. 맞죠? 예.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요? 리을. 됐습니까? 안긴 문장의 주어는요? 니은. 이렇게 될 거고요.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요? 디귿.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러니까 나중에 선택지에서 이래 나온단 말이야.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됐습니까? 안긴 문장에 부사어가 들어가 있다. 됐습니까?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러니까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을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내가 왜 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을 같이 받느냐? 스타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는 문장은 최외곽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안긴 문장은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예. 됐어?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또 잘 들어야 돼. 예.
자, 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나오게 되면 이런 명칭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땡땡저를 아는 문장이라는 말과 땡땡절로 어떻게 한다고요? 안긴 문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더라. 됐니? 예, 됐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절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주어 서술로 있는 문장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말하는 땡땡절. 자, 보세요. 땡땡절을 아는 문장과 땡땡절로 안긴 문장은 자, OX 퀴즈로 갑니다. 이때 땡땡절은 안긴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OX.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땡땡절을 안았다라고 해버리면은 이때 땡땡절은 안긴 문장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럼 또 보세요. 땡땡절의 모습으로 안겼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땡땡절은 결국 또 뭘 가리키는 거야? 또 안긴 문장이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러니까 봐봐. 땡땡절을 아는 문장이라 하던 그 땡땡절과 땡땡절로 안긴 문장을 했을 때 그 땡땡절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 안긴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아는 문장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안긴 문장인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요. 땡땡절을 안았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땡땡절은 뭔데요? 바로 이 안긴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또 보세요. 땡땡절로 안겼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안긴 문장의 모습이 땡땡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안긴 문장이잖아요. 이해되겠어? 예. 그러니까 땡땡절을 아는 문장이든 땡땡절을 안긴 문장이든 간에 그 땡땡절이라는 것은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안긴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는 문장은 아니다. 됐습니까? 저는 안긴 문장입니다. 됐니? 오케이. 감독님 저 좀 잘 좀 비춰보세요. 예. 미안합니다. 어? 아, 이 썩을 놈들. 예. 내가 미안합니다. 감독 이쪽으로 잠시만요. 예. 그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아는 문장이죠. 여러분들이 내한테 뭐 한 거야? 안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씨발 이거 뭐야 이거고 그죠? 예. 저 친구는 오늘 처음 하는데 와이카노 그죠? 예. 저 친구는 선생님은 유부남인데 뭐 이런 눈빛. 예. 저 친구는 뭔가 좀 안아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됐습니까? 예.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나는 그냥 모습이 어땠어요? 똑같았죠. 그죠? 예. 나는 그냥 팔을 벌리는 수준밖에 안 됐어. 근데 거기 안에 있던 소위 말해서 나한테 안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달라져 버렸죠. 됐니? 예. 그래. 바로 안긴 문장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몇 가지 나타나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은 4 플러스 1. 됐습니까? 예. 총 5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지금 내가 4가지 모습만 보여줬죠. 한 가지 모습 더 갔으면 저 친구 나를 일어서 갖고 와락 안 했을 거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4가지의 모습입니다. 됐습니까? 한 가지는 요거는 그냥 감자입니다. 됐어요? 예. 그냥 시험 문제에서 얘는 감자를 내주고 요 4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익혀두셔야 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명사절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문장. 됐니? 그 다음 명사절로 어떻게 한다고요? 안긴 문장. 됐습니까? 그럼 다시 갑시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결국은 안긴 문장이 뭐의 모습이라고요? 명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 아는 문장의 모습이 아니라 안긴 문장의 모습이 뭐라고요? 명사적 모습이더라라는 거야. 됐니? 그럼 다시 갑시다.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봐. 안긴 문장이 명사적 모습을 가지려면 안긴 문장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안긴 문장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주어, 서술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은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용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에서 명사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소수로 영언 어간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 그렇죠. 명사형 어미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명사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뭘 이용한다고요? 명사형 어미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용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 명사형 어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미음, 기, 이 같은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이거 처음 얘기했잖아요. 접사와 어미 이야기할 때. 명사와 접사와, 그죠? 예, 명사형 어미 구분할 때 있었잖아요. 그죠? 명사형 어미의 대표인 건 뭐였다고? 미음, 기, 이.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 안긴 문장을 봤는데, 미음, 기, 이가 들어가 있다. 그럼 100% 됐습니까? 예, 뭘로 보면 된다고요? 명사절로 보시면 됩니다. 됐니? 예. 이해되겠어? 됐습니까? 예. 무슨 얘기 하겠어? 예. 나는, 잘 봐봐요. 바란다. 됐니? 예. 네가 엄마를 돕고 공부도 잘 하기를 바란다. 느껴지니 혹시? 너무 어렵겠니? 하나 더 해볼까? 예. 나는, 됐습니까? 예. 잘한다. 나는 밥을 먹다. 자, 요거 두 개 합쳐볼게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랬다. 나는 밥을 먹기를 잘한다.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된다고요? 아는 문장이 주어. 얘가 뭐가 된다고요? 아는 문장이 서술어. 근데 얘 명사절이라는 거 어떻게 아는데? 볼 것도 없잖아. 여기 뭐 들어가 있어요? 기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예. 그럼 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내가 이러면 어떨까요? 안긴 문장에 주어가 생략되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왜요? 지금 여기에 나는 이라는 게 있잖아요. 됐니? 그런데 그것이 아는 문장에 나는과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하더라 라는 거잖아. 자, 물어봅시다. 아는 문장에 주어가 생략될까요? 안긴 문장에 주어가 생략될까요? 안긴. 항상 생략되는 것은 안긴 문장일 겁니다. 됐니? 아는 문장이 것이 생략되지 않습니다. 항상 안긴 것이 생략됩니다.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이라는 안긴 문장의 주어가 여기서 생략된 겁니다. 그렇게 묶고 들어갑니다. 됐어요? 다시 갑니다. 얘를 기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됐니?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볼 것도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 또 갑니다.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맞습니까? 예. 그걸 다른 말로 안긴 문장의 특정 성분이 생략되어 있다. 맞습니까? 예. 됐나? 그 다음 보세요. 안긴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 구실을 해준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왜요? 요까지가 안긴 문장이죠. 뒤에 뭐가 붙었다고요? 조사를이 갖다 붙었잖아요. 근데 원래 조사는 체언 갖다 붙는다 그랬는데 힘이 없어서 체언처럼 보이는 것 뒤에도 갖다 붙는다고 얘기했었죠. 지난번 내가 접수하고 명사형 의미야 할 때 얘기해줬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긴 문장은 전체 문장 속에서 뭐 해준 거야? 목적어 구실해 준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자, 조금만 어렵게 갑시다. 자, 요걸 니은이라고 합시다. 자, 니은 문장도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맞아, 안 맞아? 맞니? 예. 무엇 때문에? 요 있네요. 됐니? 예.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된다고요? 아는 문장의 주어. 얘가 뭐가 된다고요? 서술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요 문장이 뭐가 된다고요? 요 문장이 뭐가 된다고? 안긴 문장이 되겠지. 근데 좀 들어봐. 안긴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이제 기억나니? 요것만 이제 별도로 딱 떼놓고 봐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엄마를 돕고 공부도 잘한다. 맞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들어가 있어요? 대등적 연결음이 들어가 있죠. 그럼 또 보세요. 자, 안긴 문장에서 됐습니까? 예, 특정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다. 맞아, 안 맞아? 뭐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가 엄마를 돕고 네가 공부도 잘하다 이랬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주어인 네가 또 생략돼 버린 케이스잖아.
됐니? 요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라 그러면은 얘가 몇 학년? 3학년 수준입니다. 이제 이해되겠어? 그게 어떻게 얘한테 묶고 들어가는지요? 예. 됐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묶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아예 묻지도 않고요. 2학년 수준에서 아는 문제, 암기 문제 나오는데 2학년 수준에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니? 그러나 이제 고3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얘로 이렇게 딱 들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겠니? 예. 그러니까 얘는 안긴 문장이 명사절임에 불과하고 또 그 안긴 문장은 뭐라고요? 이어진 문장이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묶고 들어가는 거야. 됐어? 예.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첫 번째 뭐 나왔다고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로 안긴 문장. 됐습니까? 그러면 안긴 문장이 무엇의 모습이라고요? 명사의 모습이 된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관형절을 아는 문장. 그 다음에 관형절로 안긴 문장. 이렇게 얘기해보자. 됐니? 그러면 다시 가자. 자, 안긴 문장이 뭐라는 거야? 관형절이라고 했으니까 걔는 전체 문장 속에서 뭔 역할을 해주겠다고? 그렇죠. 바로 관형어적 구실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다시 갑니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로 안긴 문장에서 여기에서 관형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 안긴 문장의 모습이더라. 근데 그 안긴 문장이 뭔 역할을 해준다고? 전체 문장에서 관형어 구실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러봅시다. 예. 나는 됐습니까? 예. 만났다. 수지를 그죠? 예. 만났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수지는 노래한다. 됐습니까? 예. 자, 요 두 개 문장을 내가 엄쳐볼게요. 그랬더니 나는 노래하는 수지를 만났다. 이렇게 되죠. 됐니?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안긴 문장의 특정 성분 생략되었다. 맞습니까? 안긴 문장의 특정 성분 생략되었다. 맞니? 예. 왜요? 여기 수지는이 됐습니까? 예. 생략되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돼? 나는 됐습니까? 예. 수지는 노래한다.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 들어가면서 수지는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략되어 버렸죠. 그러면서 노래하는이 뒤에 뭘 꾸며주고 있다고요? 수지를 꾸며주고 있죠. 관형은 뒤에 뭘 꾸며준다고 그랬었지? 체언을 꾸며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단순하게 문장 성문을 보게 되면 관형어이지만 됐습니까?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을 본다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관형절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예. 다시 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그냥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문장 성분으로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주어고요. 노래하는은 관형어고요. 수지를 목적어에 만났다는 뭐가 된다고요? 그래, 얘는 서술어입니다. 됐니? 그런데 얘를 가지고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문제 속에서 이 문장이 나오게 되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예. 왜냐하게 되면은 노래하는이 뒤에 수지를 꾸며주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수지는 노래한다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되면서 얘는 그냥 관형어가 아니라 관형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그거 하나 더 해봅시다. 봐봐요. 예. 멋진 상규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났다. 단순하게 문장 성문을 이야기한다면 뭐가 된다고요? 관형어, 목적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서술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얘를 가지고 만약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문제 나오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고? 관형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왜요? 나는 상규를 만났다와 상규는 멋지다. 요 두 개 문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쳐진 것이니까요. 이제 이해되겠니? 그럼 선생님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에이, 구분하는 거 쉽죠. 문제에서 뭘 요구하느냐 보면 되죠.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문제이냐?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문장 성분에 관한 이야기 있느냐? 됐나? 예, 거기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사례로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된다고? 관형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갑시다. 보세요. 예. 나는 됐습니까? 예. 사실을 안다라는 것과 그죠? 예. 그가 돌아왔다. 됐습니까? 예.
자, 요거 두 개 합쳐볼게요.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나는 그가 돌아온 사실을 안다. 이렇게 볼게요. 됐니? 예. 자, 그럼 물읍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관형절을 하는 문장 맞아, 안 맞아? 맞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돌아오니 뒤에 있는 뭘 꾸며주고 있다고? 사실을 꾸며주고 있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안긴 문장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근데 재밌는 거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에 그가 돌아온이라는 안긴 문장의 내용과 꿈을 받는 사실의 내용이 동일하죠. 여기 사실이라는 건 뭔데요? 그가 돌아왔다라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뭐냐면은 관형절 가운데에서도 의미적으로 동일하다 해서 동격 관형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잘 들으세요. 요걸 가지고 동격 관형절을 합니다. 이제 갑니다.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요거 잠깐만 이제 지울게요. 예. 자, 뭐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역시 세 번째로 자, 부사절을 그래 아는 문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로 어떻게 한다고요? 안긴 문장이 있더라. 됐니? 예. 그럼 다시 갑시다. 지금 여기서 내가 말했던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 문장에서 또 뭔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부사의 구실을 해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다시 갑시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라는 것은 안긴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뭔 모습을 보여줬어? 명사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얘는 뒤에 오는 조사에 의해 가지고 목적 구실도 해줄 것이고 만약에 그 명사 뒤에다가 주격 조사가 오게 되면은 주어 역할도 해주겠고 그 다음에 뒤에 만약에 부사격 조사 오게 되면 부사 역할도 해주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형절을 하는 문장은 딱 구실이 하나야. 뭐라고요? 관형어 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부사절을 하는 문장은 얘는 전체 문장 속에서 안긴 문장이 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야? 부사 역할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갑시다. 명사절도 명사형 어미를 이용했고 관형절도 관형형 어미를 이용했어. 그러면은 부사절도 결국 뭘 이용하겠어? 결국은 부사형 어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긴 문장이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 그럼 다시 갑시다. 부사절을 하는 문장, 부사절로 안긴 문장은 결국은 안긴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뭔 역할을 해준다고요? 부사어 구실을 해주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라고 한다면은 부사형 어미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럼 부사형 어미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는데요? 그래. 아, 개, 지, 고, 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요거 해볼까요? 동생은 됐습니까? 예, 잔다. 됐니? 예. 그 다음에 엄마는 모른다. 됐습니까? 예. 요 두 개 합쳐볼게요. 됐니? 예. 그러면 이제 이래 되겠니? 동생은 엄마가 자, 그렇죠. 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잔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 살펴보니까 동생은 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주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잔다 뭐가 된다고요? 서술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주어 서술어 되겠죠? 그러면서 뒤에 뭐 들어가 있어요? 개라는 부사형 어미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안긴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뭔 역할을 해주는 거야? 부사어 구실을 해줬죠. 됐습니까? 예. 그럼 얘는 이제 뭘 아는 문장이 된다고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 된다. 혹시 이 사례 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작년 6월 평가원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그런 식으로 얘는 묻고 들어간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됐니? 예. 자, 비가 와서 길이 질다라고 해버리면은 종속절이 이어진 문장이 됐죠. 됐습니까? 그런데 길이 됐니? 예. 비가 와서 질다. 자, 요렇게 해버리면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는데 길이라는 것이 아는 문장이 주어가 될 거고요. 질다라는 것이 아는 문장이 서술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가 오다라는 것이 주어 서술어 되니까 얘는 이어진 문장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뭐가 된다고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스타일이 돼버렸지. 됐나? 그럼 다시 갑시다. 여기 아서는 이제 뭐가 되는데요? 아서는 뭐가 되는데요? 종속적 연결음이라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된다고요?
부사형 어미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왜냐면은 어미는 좀 이따 보겠지만 결국은 문법적 관계를 드러낸단 말이야.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명칭이 정해진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된다고요? 부사형 어미 이렇게 되면서 얘가 전체적으로 문장 속에서 뭔 역할을 해준 거야? 부사어 구실을 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됐니? 예, 네 번째 뭐가 있느냐? 됐니? 예. 자, 네 번째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서술절로 어떻게 한다고? 안긴 문장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결국은 얘는 안긴 문장이 전체 문장 속에서 뭔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서술어 구실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꽃은 예쁘다. 됐습니까? 예. 장미꽃이 예쁘다. 이렇게 봅시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두 개를 합쳤더니만은 이래 되겠니? 꽃은 장미꽃이 예쁘다. 이렇게 해볼게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네 한번 해보자. 예. 자, 꽃은 장미꽃이 예쁘다 해서 아는 문장의 주어는요? 아는 문장의 주어는? 꽃은? 그러면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자, 뒤에 있는 친구. 안긴 문장의 주어는요?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요? 아는 문장의 주어는요? 다시? 아는 문장의 주어는? 꽃.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예쁘다. 뒤에 친구, 예. 자, 아는 문장의 주어는요? 그러면 안긴 문장의 주어는요?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요?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요? 친구, 예. 아는 문장의 주어는요? 그럼 안긴 문장의 주어는요? 그럼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요? 그럼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요? 자, 뒤에 있는 친구, 예. 아는 문장의 주어는요? 그러면 안긴 문장의 주어는요? 그러면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요? 그러면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요? 예쁘다. 자네, 큰 소리를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예. 아는 문장의 주어는요? 큰 소리를 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왜 아는 문장의 주어는 남자답게. 그러면은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요? 안긴 문장의 주어는요?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요? 내가 지금 왜 계속해서 묻는지 혹시 이유 아시는 분? 답이 없어서. 그렇지. 왜 답이 없을까? 내가 방금 뭔 이렇게 했어? 서술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안긴 문장은 안긴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뭔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어? 서술의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아는 문장의 주어는 뭐라고요? 꽃은.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요? 그렇지.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얘 뭔 역할 해준다고 그랬어요? 서술의 역할 해준다고 그랬어. 안긴 문장이 뭔 역할 해준다고 그랬어? 서술의 역할. 그죠? 이해되겠니? 예. 그럼 다시 갑시다. 얘가 아는 문장의 주어고, 됐습니까? 예. 얘가 아는 문장의 뭐 한다고요? 서술어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안긴 문장의 주어가 되고, 얘는 안긴 문장의 뭐가 된다고요? 서술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또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해보세요. 자. 그녀는 됐습니까? 예, 예쁘다. 마음이 정말로 예쁘다. 자, 합쳐볼게요. 그녀는 마음이 정말로 예쁘다. 됐니? 예. 자, 자네. 아는 문장의 주어는요? 그다음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요? 마음이 정말로. 그러면 안긴 문장의 주어는요? 마음. 그러면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요?
그래. 그럼 내가 따라 물어볼게. 뒤에 있는 친구. 예. 안긴 문장에 부사가 들어가 있다. 맞나? 예. 안긴 문장에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뭐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들어가 있잖아요. 작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잖아요. 됐니? 예. 됐어? 자, 감독님 이제 저 좀 잡아주세요. 예. 자, 잘 해봅시다. 이제 확실하게. 예. 그래서 이 서술자를 아는 문장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 SSV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자, 자네 잘 들어보세요. 자, 감독님 이쪽으로 챙겨주세요. 예. 그 식당은 된장찌개가 맛있다. 됐습니까? 예. 자, 아는 문장의 주어는요? 그 식당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요? 맛있다. 아예 된장찌개 된장찌개가 맛있다. 맞죠? 안긴 문장의 주어는요? 된장찌개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요? 맛있다. 뒤에 친구. 예. 그 식당은 된장찌개가 맛있다. 아는 문장의 주어는요? 그러면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요? 된장찌개가 맛있다. 그 다음에 안긴 문장의 주어는요? 된장찌개가. 그 다음에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요? 맛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 그는 학생이 아니야. 됐습니까? 아는 문장의 주어는요? 그러면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요? 그러면 안긴 문장의 주어는요? 학생이. 그 다음에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요? 뒤에 친구. 됐습니까? 그는 학생이 아니야. 아는 문장의 주어는요?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요? 학생이 아니야. 안긴 문장의 주어는요? 학생이.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요? 뒤에 친구. 그는 학생이 아니야. 아는 문장의 주어는요?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요? 그 다음 안긴 문장의 주어는요? 그 다음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요? 다시. 자네. 예. 그는 학생이 아니야. 아는 문장의 주어는요? 그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요? 학생이 아니야. 안긴 문장의 주어는요? 학생이.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요? 아니야. 다시 물어볼게요. 왜 내가 이걸 다시 물었을까요? 틀렸으니까. 뭐 틀렸는데요? 서술격 조사? 내가 혹시 이거 일주일 전에 이야기한 거 기억나니? 되다 아니에요. 그렇죠. 일주일 전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또 썩는다고. 그는 학생이 아니야가 문장 성분 해보세요. 그는 주어, 학생이는 주어가 아니잖아. 보잖아요. 내가 일주일 전에 그대로 얘기해줬지. 또 썩는다고. 그대로 다 썩어가잖아. 그는 학생이 아니야. 아는 문장이 주어? 그는, 그죠? 예. 자신 있게 대답하죠. 예. 아는 문장 서술어는 학생이 아니야. 예. 안긴 문장 주어는 학생이, 그죠? 예. 그럼 안긴 문장 서술어는 아니야. 그죠? 넘어가니까, 잘했군.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지금 맞나, 안 맞나? 안 맞잖아요. 그 참고적으로 내가 이거 뭔 얘기 하는지 압니까? 어제 토요일날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예고했어요. 됐니? 어제 토요일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하니까 똑같았어. 야들아, 일요일날 수업 학생들도 똑같대. 예. 나중에 그 동영상 강의 나오는 거 한번 봐래. 똑같대. 예. 봐. 근데 왜 이렇게 하겠어? 여기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묻고 들어가더라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술적 설명 실컷 해놓고 됐습니까? 예. 밑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갖고 예시 딱 들어주고 그 다음 미음에다가 그는 학생이 아니야 딱 갖다 집어넣어주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아는 문장의 주어는 그죠? 예, 그는. 그 다음 안긴 문장의 주어는 학생이. 그래서 주어가 두 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앞뒤 안 보고 그냥 뭐라고요? 맞네. 근데 나머지 선택지 보는 것도 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선택 나타나? 아이씨, 하면서 답이 없나? 역시 나는 문법이 안 되는갑다. 이제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됐니? 예. 봐봐요. 속을만 하니까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을만 하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여러분들 조심해 줘야 돼요. 어떻게 조심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주어, 보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혼문장하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예. 그래서 그는 학생이 아니야.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엄청나게 잘 나오는 예시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걔는 뭐가 된다고요? 주어, 보어, 서술어라서 기본적으로 견문장이 될 수가 없어. 혼문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녀는 마음이 정말로 예쁘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 서술어 스타일이니까 서술절을 아는 문장. 맞습니까? 서술절 안긴 문장 맞죠? 근데 학생들이 뭐 틀린지 아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사절로 아는 문장에서 동생은 엄마가 모르게 잔다 이런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다시요. 동생은 엄마가 모르게 잔다라는 것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 돼야 안 돼? 안 되죠. 걔는 뭐였어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서도 또 요걸 갖다 집어넣어. 그녀는 마음이 정말로 예쁘다 해서 됐습니까? 안긴 문장에서 부사가 들어가 있다. 그래, 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떻게 한다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선택지에서 요구된 것을 뭐 한다고요? 정확하게 보시면은 절대로 그 틀릴 일 없어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답이 없는 문법 문제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뭐 한다고요? 내가 뭔가를 놓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 딱딱 해줘요. 됐습니까? 예. 자, 다시 갑시다.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스타일이 4+1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 중요한 사안은 지금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다고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로 안긴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로 안긴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로 안긴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로 안긴 문장. 됐습니까? 예.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동생은 엄마가 모르게 잔다 같은 경우는 서술절이 아니라 부사절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그러니까 그녀는 마음이 정말로 예쁘다 해버리면은 얘는 뭐가 된다고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특히나 무엇하고 조심해야 된다? 보호가 들어가 있는, 됐습니까? 혼문장하고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럼 이제 격가지로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 우리 흔히 말하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냥 분량상으로 하나 더 집어넣고자 하는 게 뭐냐? 다섯 번째가 그게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됐습니까? 인용절을 아는 문장 혹은 인용절로 안긴 문장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예. 그러면 이름 어떨까요? 예. 해교는 상규가 멋지다라고 말했다. 자, 어떻게 돼요? 상규가 멋지다라고 하는 인용절이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나 아니면은 해교는 상규가 멋지다고 말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인용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시험 문제 나올 게 사실상 없어요. 됐습니까? 예. 라고 고 아니면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만 확인해주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곁다리로 해가지고 내는 거지.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요 네 가지 스타일을 밑에 예시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딱 해놓고 치워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선택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묻고 들어간단 말이야.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문장 2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3학년 문제에서는 3개의 문장 됐습니까? 예. 겹치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다가 관형절을 아는 문장도 들어가기도 하고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다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사절에다가 또다시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나왔을 때는 그걸 정확하게 문장 성분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 예. 그건 다음에 우리가 문제 풀 때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 나왔고, 그 중에 특징 하나 또 이야기하자면은 명사절이든 관형절이든 부사절은 전부 다 뭘 이용한다고요? 어미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나? 예. 자, 49페이지 챕터 7 형태소 갑시다. 됐나? 예. 예. 자, 뭐 형태소 관련해가지고도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뭐 묻고 들어가는 건 없어. 그렇지만 알아둬야지만 또 나중에 보기 박스나 네모 박스에서의 해설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챕터 7 뭐가 된다고요? 형태소 됐니? 예. 자, 그러면 형태소라는 건 뭔데?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볼게요. 49페이지에 형태소의 개념의 첫째 문장에서 이렇게 돼 있죠. 밑줄 꺼놓기 바랍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됐니? 예.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됐습니까? 예. 요거 관련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예. 그럼 1차적으로 형태소는 어떻게 되나, 어떤 것이 있는데 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어. 그 첫 번째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립성이 있나 됐니? 예. 자립성이 없나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 의미의 뭐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또 나눠지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가 있나 실질적 의미가 없나 그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형태소는 내가 어떻게 정의 내렸었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했었죠. 이건 제가 정의 내린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문법책에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더라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선생님,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의미 없는 것은 없겠네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나와 있어요?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또다시 나눠졌죠. 다시 말하면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것도 존재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특별한 의미를 가질 필요는 있어 없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형태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의 최소 단위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의미가 없는 것도 존재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러니까 형태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됐어? 예. 없는 것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니? 그러면 다시 자립성이 있는 형태소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뭐라냐? 그걸 자립 형태소라고 이야기하고 됐습니까? 예. 자립성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른 데다가 의지하거나 기대거나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존 형태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됐니?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이겁니다.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은 우린 그것을 가지고 실질 형태소. 그렇죠. 됐습니까? 예. 근데 실질적 의미가 없으면은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출제자에 따라서는 문법적 관계를 드러낸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문법 형태소라고도 지칭합니다. 됐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는 아마 대부분 다 형식 형태소 이렇게 배웠을 거고요. 우리 어문 규정집 보게 되면은 거의 다 형식 형태소 이렇게 드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의 학자들은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형식이란 말보다는 문법 형태소라고 부르자 해가지고 출제자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또 문법 형태소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두 개의 말은 어떻다고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갑니다. 보세요. 자, 이걸 어떻게 이제 구분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 보세요. 예. 자, 수지가 먹은 앵두는 됐나? 예. 맛이 달았다. 맛이, 예. 매우 됐니? 예, 달았다. 이렇게 해봅시다. 됐니?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기본적으로 수지에 어떻게 된다고요? 단독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왜냐하면 수지는 명사 가운데서도 고유명사고 고유명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립성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자립 형태소 이래 될 거고요. 근데 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조사는 단독으로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가라는 조사는 의존 형태소에 속한다. 이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먹은에서 문제는 먹은 뭐가 된다고요? 어간이 되죠. 어간은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걔는 뭐가 된다고요? 예, 형식 형태에서 되는 거고요. 어미 역시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항상 어간과 붙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걔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간에 의지해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걔도 의존 형태수로 보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앵두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명사니까 단독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앵두 그대로 자립 형태수로 볼 수 있겠다.
있겠죠. 그 다음에 는이라는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해야 되니까 의존 형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사는 다시 단독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맛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라는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으로 쓸 수 없으니까 의존 형태 써야 될 것 같고요. 매우라는 부사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단독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매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그래, 자립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자, 달았다 갑니다. 그죠? 자, 요거 이제 구분해 봐야 되겠지. 자, 달았다의 기본형은 달다 이렇게 될 거고요. 달다의 어간은 어디가 된다고? 달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럼 얘가 어간이고, 그 다음에 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말 어미 혹은 문장이니까 종결 어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앗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 어말 어미 됐습니까? 그러면 어간과 어미 구분 다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간 어미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전부 뭐가 된다고? 의존 형태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달, 아, 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럼 전체적으로 형태소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 맞습니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형태소가 12개다, 아니면 13개다, 11개다 묻는 건 중학교 3학년 수준. 됐습니까? 이건 고등학교에서 안 묻습니다. 됐니? 예,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다시 나눠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수지, 명사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형태 되겠죠. 그러나 조사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먹다의 어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의미가 있죠. 어근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먹다의 어근 먹이라고 한다면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있으니까 얘는 뭐를 받는다고? 실질 형태소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러나 은이라는 어미는 의미가 있어? 없어? 어미는 의미가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형식 형태소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 다음에 앵두 역시 마찬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걔는 실질 형태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으니까 형식 형태소. 맛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로서 의미가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 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조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형식 형태소. 매우 부사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 자, 달았다 기본형 달다. 근 어디까지 된다고? 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만히 봐봐.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는 결국은 나오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가 되겠네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조사, 그 다음에 어미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 요거 익혀둬라. 됐습니까? 예, 조사와 어미가 대표적인 뭐가 된다고요?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가 된다. 왜 이 말을 해드리냐 하게 되면 얘들을 묶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설명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니은 첨가 현상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렸었지? 자음으로 끝남과 동시에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갖다 붙었을 때 일어났잖아요. 그때 제가 실질 형태소는 아직까지 안 배웠으니까 뭘로 바꾸자 그랬었지? 의미가 있는 단어가 왔을 때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 니은 첨가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바꾸면 되겠네요. 자, 자음 뒤에다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됐습니까? 니은 첨가 나타난다. 이제 이해되겠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이래 되잖아. 서울 자음으로 끝났죠? 거기다가 뭐 왔어요? 역 됐습니까? 역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니까 그죠?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요? 니은 첨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울역에다가 다시 리을 뒤에 니은이 왔으니까 최종 발음은 서울역 이렇게 될까 이거. 이제 이해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내 복에다가 약.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 여요로 시작하는, 이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내 복, 약. 그런데 기역 때에 또 니은이 왔으니까 기역은 비음화 현상에서 내 봉약.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또 이거 어떻게 되겠어? 구개어만 기억납니까? 예. 어떻게 되겠지? 디귿, 티귿 뒤에 이나 반모음 이가 왔을 때에 하는데 실제로는 이나 반모음 이가 뭐가 되는데요? 형식 형태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조사나 어미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디귿 티귿이 뭘로 바뀐다고요?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예.
자, 봐보자. 예. 요거 어떻게 발음 나는데요, 이제? 자, 어떻게 되지? 그렇죠. 일단은 뒤에 일이 뭐가 되는데요? 그래, 흔히 말하는 일사자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리을 기역 우리가 뭐다? 겹받침이죠. 됐습니까? 자음군이죠. 단순화시켜줘야 되겠지? 흑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니은천가 나타나니까 닐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기역 뒤에 니은 왔으니까 비음하에서 나타나서 최종 발음은 흥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해되겠니? 그럼 요거 한번 해봅시다. 얘 어떻게 된다고요? 얘 어떻게 된다고? 밭닐에서 다시 반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 왜냐하게 되면 티귿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음절 끝소리 현상 해가지고 요렇게 바뀌어져야 될 거고요. 자음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왔어요? 이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 왔으니까 닐, 니음처가 나타날 거고요. 다시 파일음 뒤에 뭐 왔다고요? 니음, 미음 왔으니까 얘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 비음화. 그래서 반닐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달라지죠. 됐습니까? 왜냐면은 뒤에 나와 있는 게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잖아요. 이 몸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티귿 뒤에 이 몸을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으니까 얘를 뭐가 된다? 그렇지. 구개음에서 나타나서 티귿이 치로 바뀌어가지고 바치 이래 되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야, 실질 형태소 몇 개야? 형식 형태소 몇 개야? 이건 안 묻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묻고도 가느냐? 결국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의문 규칙에서 실질 형태소가 어떻고 형식 형태소가 어떻고 이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하나하나로 가잖아.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질 형태소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밭칠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어? 예. 또 봐봐요.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밭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위에 있는 것이 이 모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밭을이라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왜냐고요? 뒤에 형식 형태소 왔잖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됐나? 그래서 우리가 연음 현상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에 뭐가 된다고요? 연음 형상 나타난다.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얘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보, 미 이렇게 되잖아요. 연음 현상 아닙니까? 이해되겠니? 예. 뒤에 뭐가 왔기 때문에요?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박스나 네모 박스에서 뭐 해준다라는 거야? 이론적인 부분을 다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론을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쫓아가는 것은 그 설명된 안의 것에서 몇 개의 의미를 내가 모르기 때문인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형태소는 크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맞습니까?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성이 있는 것을 자립 형태소, 자립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의존 형태소, 그냥 실적 의미가 있는 것을 실질 형태소, 실적 의미가 없는 것을 형식 형태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나?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51페이지 됐나요? 부정문이라고 돼 있다. 그죠? 예. 제가 그랬죠? 앞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뒤에 가버리면 배웠는 걸 가지고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더라. 오늘 아마 처음 온 학생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죠? 예. 외계어처럼 느껴질지 몰라. 됐습니까? 예. 그러나 정확하게만 좀 익혀둬요. 오늘 당장 가셔가지고 뭐 한다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김상규 문법 치게 되면은 그동안 나왔던 4강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4강이 됐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됐니? 예. 자,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예,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는 뭔가 좀 달라. 됐니? 예.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챕터 8번째 됐습니까? 예. 뭐가 되냐? 부정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부정문 옆에 좀 적어 놓으세요. 부정문 and 의문문 됐습니까? 예, 그렇게 좀 적어 놔주세요. 그래서 의문문에 대한 설명도 곁다리로 해 나가겠습니다. 됐니? 예, 부정문과 의문문. 자, 그러면 이제 부정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죠? 예. 부정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
영어에서 말하는 일종의 캔낫의 낫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되는데, 부정부사를 이용하는 방법. 다시요. 부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뒤에 뭘 꾸며줘야 되겠어? 용언을 꾸며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부정부사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부정부사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럼 부정부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무엇이 없다. 옛날에 유명한 개그맨 있었죠. 연구 없다. 이지라는 거. 됐습니까? 예,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말라. 혹은 뭐뭐 하지 마라. 됐나?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부정부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럼 이제 부정부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 안과 못이 있더라. 됐습니까? 예. 안과 못이 있더라. 됐니?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안과 못은 서술어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지는데? 라고 한다면 안은 않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못은 못하다.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그런 식으로 서술 형태로 갈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이제 다시요. 부정부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 됐나? 예. 예를 들어가지고, 상규는, 됐습니까? 예. 수지를 안 만났다. 됐니? 그 다음에 상규는 수지를 만나지 않았다.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다시요. 상규는 수지를 못 만났다. 됐니? 예. 그 다음에 상규는 수지를 만나지 못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보자. 됐니? 예. 자, 다시 갑니다. 보세요. 얘는 지금 부정부사 안을 사용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안았다를 살펴보니까 안이라는 것이 서술의 형태로 온 거야. 맞죠? 예. 그 다음에 얘는 부정부사 못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서술의 형태로서 못하다로 왔죠. 됐니?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안 부정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못 부정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자, 그럼 이제 자네한테 다시 물어보자. 예. 잘 들어봐요. 예. 두 개의 문장 속에서, 됐니? 예. 어느 것이 길어요? 밑에 거. 와, 잘했어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문제. 됐니? 예.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봅시다. 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긴 안 부정문이라고 할게요. 됐니? 그럼 위에 있는 얘는 뭐가 될까요? 왜?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얘는 짧은 안 부정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잘해. 그죠? 예. 내가 위에 있는 얘를 가지고 짧은 못 부정문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럼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 그렇죠. 아, 똑똑하네. 긴 못 부정문.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문제.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예. 잘 들어보세요. OX 퀴즈. 됐습니까? 두 사람한테 다시 갑니다. 잘 봐요. 일부 형용사 가운데서는 짧은 못 부정문은 안 되는 데 비해서 긴 못 부정문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건강하다를 들 수 있다. OX. 너무 길었습니까? 다시 한번 짧게 해줄까요? 예. 일부 형용사 가운데에서는 짧은 못 부정문은 안 되는 데 비해서 긴 못 부정문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건강하다를 들 수 있다. OX. 아니, 뭐 이게 어려워. O? OX. O. 본인은요? O. 본인은? 그렇죠. 제가 있잖아요. 건강하다. 맞습니까? 예. 일단은 형용사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자, 짧은 뭐 부정문은 안 되는 데 비해서 긴 뭐 부정문은 된다. 자, 뭐 해보면 된다고요? 건강하다 앞에다 못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죠? 못 건강하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됐습니까? 예. 근데 건강하지 못하다는 되잖아요.
자, 하나 더 갑시다. 그 사례에 행복하다를 추가할 수 있다, 없다? 행복하다 추가할 수 있다, 없다? 못 행복하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됐습니까? 근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되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니? 예. 자, 이제 시험 문제시 어떻게 나온지 알겠죠? 됐습니까? 위에다가 사례 제시해주고, 됐습니까? 아니면 몇 개 단어 제시해주고, 방금 전처럼 묶고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짧은 한 부정문, 짧은 뭐 부정문 둘 다 가능하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공부하다, OX. 짧은 한 부정문, 짧은 뭐 부정문, 공부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공부하다. 안 되잖아. 못 공부하다. 안 되죠. 그럼 얘들은 둘 다 뭐가 돼야 된대? 그렇죠. 긴 안 부정문, 그 다음에 짧은 못 부정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니, 긴 못 부정문.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때요? 공부하지 않다. 공부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제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요? 예. 그럼 내가 이제 이거는 별개로 물어볼게요. 공부는요, 소위 말해서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 거야? 맞아요?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둘 다야? 자, 다시 갑시다. 내가 밥을 안 먹는다와 밥을 못 먹는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죠. 안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먹기 싫어. 뭐의 문제야? 내 의지의 문제이죠. 그런데 내가 밥을 못 먹는다라는 것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내 위장이 빵꾸 났거나 아니면 계속 어쩐다고요? 토하거나. 그죠? 그럼 그건 내 능력의 바깥인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부정문은 뭐가 된다고요? 의지의 부정이고요. 됐습니까? 예. 못 부정문은 능력의 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그럼 다시 이제 갑시다. 공부는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렇지. 됐어? 능력은 다 돼요. 왜요? 머리 달렸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여기 머리 없는 사람, 머리 떼봐라, 좀. 알겠어요? 예. 머리 다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됐습니까? 예. 이제 하면 되잖아. 됐니? 예.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예. 그래서 의지 부정. 됐습니까? 능력 부정. 그걸 여러분 확인하시고. 됐나? 예. 자, 다음 시간에 요거 하겠습니다. 의문문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완전 끝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됐나? 예.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